자, 오늘은 2차 부등식이라는 걸 풀 건데요. 이게 연립 2차네.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지난 시간에 핵심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치? 그냥 연립 부등식 공통범위 찾아서 푸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절대값을 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1차 부등식을 잘 해결할 수만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할 게 이제 9단원 요 2차 부등식이고, 이게 수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상급 학년에 가면 또 계속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주셔야 지장이 없겠지. 자, 이제 해볼 텐데,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은 공부를 했고,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지를 고민을 좀 할 건데, 풀이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야,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해? 세상에.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진짜 되게 걱정이 되는데. 너무 졸리면 책상을 들고 뒤에 가서 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네가 너무 졸린다 싶으면 일어나서 이거 들고 가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2차 부등식의 풀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자, 만약에 y가 이쪽으로 와서 예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우리는 중학교 때 2차 함수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뭐 어쩌고 이렇게, 그지? 이런 변형을 연습을 많이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변형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얘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얘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친 거 보니까 저렇게 변형을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중학교 때 저렇게 배웠으니까 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그림을 그릴 때요,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은 근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근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얘는 y를 0이라고 생각하면 2차 방정식이고 그 근을 구하기가 쉽잖아. 인수분해 되니까. 그지?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근 x가 2랑 3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꼭지점을 찾는 게 뭐 2분의 5 콤마 뭐 이거 찾아서 뭐 해? 별 필요 없어. 나중에 뭐 최대 최소 할 때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 부등식이든 뭐든 풀 때는 그냥 요 그림이 제일 좋은 거야. 심지어 y축도 안 그려도 돼요. x축만 그리면 돼. x축만.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부등식을 풀 건데, 이제 생각을 잘 해봐요. 자, y에 0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y에 0을 대입하는 행동이 마치 이런 것 같거든요. y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y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라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이 위에 있는 y는 0을 여기다 대입을 한 행동이거든, 그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그려놓은 2차 함수고요. 얘가 중요해, 얘가. 얘는 그래프상에서의 의미가 뭐야?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의미가 뭐냐고. y는 0의 의미가 뭐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물어보는 거야. y는 0은 이게 y는 0이지. x축. y는 왜 중학교 때 보면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면 막 여기 한 3 정도 이렇게 샥 꺼놓으면 아 얘가 x는 3이다. 뭐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응? 여기 1이 있는데 이렇게 끄면 얘는 y는 1인 거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0이니까 이렇게 끄면 y는 0이야. 그래서 그게 x축이에요. 그래서 얘가 x축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x축이야. 그러면 이 y는 0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제 이 방정식 이렇게 넣으면 등호니까 방정식인데 저기서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라고. 이제 부등호인 상황. 그게 뭔 말이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이렇게 있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이제 모양은 2차 부등식이죠. 모양은 2차 부등식인데 저거를 풀 때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좌변은 2차 함수, 요 2차 함수 그림, 우변은 x축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게 뭐라고? 2차 함수. 얘는 x축. 그지?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부등식을 푸는 거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고, 맞죠? 그러면 한글로 읽어보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부등식 푸는 거니까 x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작다 크다는 거는 높낮이를 말하는 거, 위아래. 알겠죠? 그러면 다르게 읽어보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말이야. 작다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자라는 거야 이게. 그럼 그림에서 이제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 범위가 어디지? 어딜까? 정신을 좀 차려봐. 어떻게 계속 졸고 있어서. 뒤로 나갈래?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잠을 깨라고 요 스탠딩 책상이 있으니까. 응? 스스로 너무 힘들면 나가 계속 자고 있으면 수업을 들어야지. 곤란해. 다시 물어볼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 범위를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저 그림에서 내가 이 그림이 얘가 얘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 범위가 어디 있어? 어디까지야? 여기 있잖아. 여기가 아래쪽이잖아. 더 x축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여기잖아. 여기의 범위를 답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에서 3까지야. 그 얘를 풀면. 알겠죠?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된다고. 밑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돼. 2차 함수가 x축보다 그러니까 0을 x축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지? x축보다 아래쪽 2차 함수가 작은 거니까 밑에 있는 부분 찾으면 돼. 그럼 이해하겠지? 그러면 반대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이 말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즉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x축보다 위쪽에 있네.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찾는 거란 말이야. 부등식의 풀이는. x는 x가 3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여기에 x가 있으면 그때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겠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체랑 이쪽에 있는 전체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면 답이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 때 수직선을 그려놓고요. 근을 표시를 해. 2랑 3 이렇게 표시하고 작다 범위일 때는 답이 항상 이렇게 갇혀요. 2에서 3까지 이렇게. 문제에서 크다 범위로 주면 답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다고. 이걸 기억해야 돼. 2차 부등식을 풀 때 부등호 방향이 x축보다 크다 돼 있으면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야. x가 양쪽으로 쭉 뻗어 나가면 되게 x가 많잖아. 그러니까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작다는 사이에 갇힌다고 이렇게.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연습을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만약에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근을 찾는 게 핵심이야. 3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3이랑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수직선에서 근 두 개를 표시를 하고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표시를 하고 방향을 봐. 이 방향이 작다 방향이니까 이렇게 갇히겠어? 이렇게 뻗어 나가겠어? 응? 작다 범위니까 사이에 갇히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여기가 답이고 답 쓸 때 마이너스 2에서 x가 3까지다 라고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요게 2차 부등식 풀이의 그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항상 그래프에서 인식을 하도록 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책에 보면, 뭐 이렇게 엄청 장황하게 막 적어 놨거든요. 특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놔서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네.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럴 수밖에 없게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확인 예제들 있죠? 요거를 한번 풀면서 같이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봅시다. 이게 해가 항상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만은 않거든요. 다른 상황도 있으니까 보자고. 자, 1번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지? 내가 안 줬나? 줬지? 그거 말고 그 책 복사한 거 안 줬어? 응? 왜 안 줬지? 복사만 걸어놓고 안 가져왔나? 맞네. 자, 복사만 해놓고 안 가져왔다.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일단 수직선에서 근 표시를 해요. 1이랑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랑 1 근 표시를 하고, 이게 방향이 크다 방향이잖아? 크다 방향이니까 양쪽으로 뻗어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답이니까 답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별거 없죠? 두 번째 거 해볼게. 이 두 번째 거는 중근이란 말이에요. 중근.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봅시다. 요거를 그래프에서 그려서 해석을 해볼게. 일단 x축은 있고, 이게 이제 중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가 2가 근인데 2에서 딱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죠? 선생님이 그 판별식 했던 단원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중근이랑 완전 제곱식이랑 같은 말이고, 접한다도 같은 말이고, 싹 다 같은 말이고, 그때 전부 다 판별식 D가 0이다 그랬죠. 이게 싹 다 같은 말이거든. 요런 게 개념이라고 그랬어. 이런 게.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지금 상황이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차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근으로 생각하면 중근을 갖는 거고,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일 거고, 그거는 x축에 접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생각을 잘 해야 돼. 2차 함수 x축,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가 질문이야. 그럼 저 그림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는 전부 다 큰 것 같은데? 응? 이 2차 함수는 x축보다 계속 크잖아. 전부 다 커요. 근데 2일 때는 안 크고 같지. 2일 때는 딱 x축에 접해 있으니까 x축과 같은 거야. 2일 때는 x가, 그지? x가 2만 아니면 요 점만 제외하면 모든 x 값들 점에서 2차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이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답은 x는 2가 아닌 실수라고 해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 부등식을 푸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2만 빼면 다 괜찮다는 소리야, 이게. 크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 등호가 붙어 있잖아. 등호가 붙어 있으면 2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으면 0이 돼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된다고. 모든 실수가 된다고 해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세 번째 거를 볼 건데, 자, 요 세 번째 거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쓸 거거든. 여기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근해 공식을 쓰려고 써보니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해 공식을 쓰면 안에가 마이너스 3이야. 그지? 그러면 이게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허근이 나오잖아. 그지? 허근이 나올 때는 이렇게 어떻게 그려? 못 그려. 허근이 나오면 저렇게 못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좀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선생님이 그림을 3개를 그릴 건데 각각 그림 3개에 대해서 근에 대한 상황을 판단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다고 할게.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지? 실근이 몇 개? 2개지, 실근이. 여기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어때? 0보다 크겠지. 맞지? 얘는 근이 1개 딱 접하는 중근 상황이죠. 그때는 판별식이 0이겠지. 얘는 근이 있어, 없어? 이게 근이 없는 그림이야.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인데 안 만나니까 근이 없는 거야.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은 상황인데, 그렇긴 한데 이걸 부등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이 중요해요. 부등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부등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도 있고 큰 범위도 있다고. 맞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범위가. 얘는 이 알파 값만 제외하면 항상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큰 거야. 이게 어쩌나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그림은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니까 생각해 보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게. 그지? 2차 함수가 0은 x축으로 읽는다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볼래? 가 질문인데, 그림을 딱 보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이 단원만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데, 앞으로 배울 고등학교 수학의 아주 많은 부분이 진행이 안 돼.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안 되겠다, 아영아. 니 저기 좀 뒤에 가서 서. 일어서서 잠 좀 깨자. 너무 정신을 못 차리네. 서서 좀 잠 좀 깨면 들어와.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정리하면 이제 이 표처럼 돼요. 이 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천천히 하긴 할 건데 워낙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봐. 그러니까 그래프 상황이랑 이 부등식의 해 상황이랑 판별식 상황을 동시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그림. 자, 이 그림은 근을 두 개를 갖죠. 아까 얘기한 거 판별식 양수인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인 거잖아. 그러면 x축보다 큰 범위가 이제 여기랑 여기일 거니까 x 범위로 생각하면 베타보다 크든지 알파보다 작든지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아까 했죠, 그죠? 그거. 얘는 이 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시오. 요 밑에 내려와 있는 부분 이렇게 사이에 갇히는 범위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붙어 있는 건 그냥 여기다 등호 붙여주면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예를 봅시다. 이 접하는 판별식이 0인 접하는 상황인데 이때 만약에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 다 x축보다 크잖아. 이 가로선보다 다 위에 있는데 알파만 x축하고 붙어 있으니까 알파만 아니면 괜찮아. 맞죠?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시오. 뭐 항상 크거나 같지. 다. 이게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작은 건 없는데 같은 거 딱 한 개만 있으니까 하나만 딱 답이 나와요. 이거 외우자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그림상에서 보니까 작은 범위는 없어. 같은 건 딱 하나 있지. 그래서 부등식을 풀었는데도 해가 이렇게 딱 하나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해가 이렇게 딱 하나 나오는 상황은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쪽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얘는 근이 없는 상황이야.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건데 방향이 부등호 방향이 이쪽인데 왜 판별식은 음수예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거든. 이게 그림이 이게 맞으니까 그래프상으로 생각해보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차 함수는 x축보다 큰 범위 항상 큰 거는 이건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맞는 거고 작은 거는 없는 거지.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건 없는 거고 크거나 같은 거 이것도 모든 실수고 이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그러니까 허근을 가지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그거고 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건 좀 전에 다 했던 건데 얘는 1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얘는 갇힌 범위니까 x 범위가 1에서 2까지 이렇게 답을 쉽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지.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 접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여기 근이지, 중근 갖는 게. 이게 0되는 근인 거잖아, 이게. 중근 갖는 게. 이게 지난주 시험이야? 지난주 시험인가? 지난주 시험인 것 같은데. 지난주 시험에 이번 문제인가 이거 근 몇 개나 이런 거 물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질문이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요.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x축보다 작은 건 없어. 같은 것만 있겠네. 그게 요거 하나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딱 한 개만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것처럼 최고차 계수가 양수가 아닌 상황은 양수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해줄게. 그러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이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얘는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는 게 맞는데 그 전에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짝수 공식 써볼까? 판별식 써보면 요거 반의 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2차 계수 c 10 이렇게 하면 이게 음수가 나오거든요. 9 빼기 10이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는 식이라고. 이게 2차 함수인데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판별식이 음수니까 근이 없을까나? 없을 거 아니야. x축과 안 만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요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다 크네.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엄청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이거든요. 항상 성립할 조건. 그래서 얘를 봐야 돼.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어떤 2차 부등식을 주고 저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을 물어요.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험에 다음 주 시험이겠지. 이번 주 시험이겠지. 이번 주 시험에 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낼 거야. 그래서 저거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자꾸 해석을 할래. 그래프로.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내한테 이런 부등식이 있대.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한다는 거랑 같은 말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은 뭐냐면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야. 저거가 약간 항등식은 아니지만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잖아. 그지? 근데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건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거든요. 절대부등식 문제야,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부등식. 무조건 성립해야 돼. 절대부등식이 될 조건을 물어보는 건데요. 절대부등식이 될 조건이니까 해가 모든 실수여야 돼요. 해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 범위를 해야 되는데 항상 크려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 응? 항상 크려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잖아. 그지?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그림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 2차 부등식에서 조건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일단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어야지. 이게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멍청하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내려올 건데 쭉. 그럼 항상 x축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위로 볼록이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예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여야 되는 거고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음수여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만약에 근데 여기 등호가 붙으면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등호가 붙으면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여기 이렇게 좀 붙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판별식이 붙는 거는 접하는 거니까 0, 여기만 0 등호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이걸 봐요. 어떤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항상 작아야 돼.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x축보다 항상 작으려면 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 밑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서 아래로 불러 그리면 언젠가는 올라간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최고차 계수가 음수고 이게 x축하고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여전히 음수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걸 잘 인식을 해주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이거 문제를 먼저 읽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로 정해져 있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x축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럼 x축이 밑에 있어야지. 그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려면 k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인데,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게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라고. 이게 안 만나니까. 선생님 여기 큰데 왜 판별식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예요? 그렇게 이 부등호는 그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야. 판별식은 근의 개수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죠? 뭐 안 만나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되니까 x축하고 안 만나야지. 그러니까 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이 이 그림이다. 이걸 머릿속에 오늘 계속 넣어야 돼. 자, 그러면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 b제곱 k제곱이고 마이너스 4ac 하면 a하고 c가 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음수다 하고 이 친구를 풀어야 되는데 저 친구를 푸는 것도 또 문제야. 저 친구를 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부등식을 다시 풀어야 되는데 제가 또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인수분해를 하겠죠. 얘는 인수분해 합차로 될 거니까 2차 부등식 인수분해 해주고 0보다 작다 범위니까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수직선 그리고 여기에 근 마이너스 2랑 2 표시하고 여기에 지금 k축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가치는 이 범위가 답인 거야. 그래서 실수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뭐야? 답이 이상하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이게 1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판별식 쓰고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작다 뭐 그런 걸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걸 써서 풀 때 다시 2차 부등식의 풀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2번을 볼게요. 2번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빼기 4가 0 이하다. 이렇게 항상 성립하도록 k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는데 이 문제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쟤를 최고차를 바꿔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냥 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바꿔놓고 풀게요. 바꿔놓고 풀면 다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4 해주고 방향 바꿔서 이렇게.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항상 크든지 위에 있든지 아니면 같아도 되겠네.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해보세요가 질문인데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음수인 거고 이쪽은 얘는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요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 D를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하고 요걸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볼게. 반의 제곱,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이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이 부등식을 풀면 이게 k제곱 빼기 16이 0 이하라서 이게 인수분해가 4랑 마이너스 4로 되죠. 또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여기에 4 해서 색칠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4 해서 색칠해주고 해서 사이에 가두면 되는 거야. 여기가 답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k의 답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생각보다 제법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나중에. 이거는 그냥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기로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개념 내용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제가 먼저 나왔는데 일단 1번은 안 어렵거든요. 1번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잘 해보고 풀어봅시다. 저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문제를 준 거야. 그지? 문제를 준 건데 식이 없잖아요. 지금 F랑 G가 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림 보고 풀어라는 거야.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그림 가지고 이제 풀어봐요. 자, 지금 질문이 G가 F보다 큰 거 찾으세요거든. 그림 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F보다 G가 큰 범위를 구하시오를 이 그림을 보고 답을 하라는 거야. G가 F보다 위에 있는 저 그림, 저 식을 해석을 하면 G라는 1차 함수가, G는 직선이죠.
F는 2차 함수고, 그림 보이지?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F는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돼 있죠. 저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다 질문인 거야. 저 부등식을 풀어라는 게. g는 직선이고 f는 곡선이니까 저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아래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직선이 f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아래를 판단하려면 같은 점을 찾아야지. 여기가 경계점이거든요. 요 점. 요 점을 경계로 이 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 g가 크네. 이 f는 이렇게 되고 g는 이렇게 되니까. 그지? 색칠을 다른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f고 빨간색이 g야. 근데 g가 큰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 맞지? 그러면 어디야?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큰 범위를 구하는데 그 x 범위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라고. 그 x 경계가 지금 이 점이잖아, 이 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계속 내려가고 얘는 계속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항상 크겠지. 마이너스 1 경계로 작으면 왼쪽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근데 또 있어. 여기가 또 경계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직선은 이렇게 되고 근데 곡선이 더 이렇게 급하게 내려갈 거니까 다시 안 만나잖아. 다시 안 올라오잖아. 이 함수 개형이. 그지?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을 경계로 해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커요. 이 점이 경계점이 5인데 그러면 x가 5보다 커도 되겠다. 이렇게 풀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림 보고 그림을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응? 그림을 잘 보면 돼요. 다시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이게 f고 이게 g야. 여기가 왜 안 나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저렇게? 그럼 저기서 이제 질문. F가 G보다 갑자기 왜 수업 중인데 보이스톡을 하고 있노? 잠시만. F가 G보다 작은, 그러니까 G가 F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저런 부등식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 답은 뭐야? 네가 답해봐, 지원아. 응? G가 F보다 커야 돼. 답이 뭐지? 답이 뭐야? 부등식의 답은 x 범위로 하는 거라고. 답은 x 범위로 얘기를 해야 돼.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x축이라고 하고 이 알파 베타들이 이제 x 값들이야. 아래 위를 보는 게 아니고 답을 할 때는 x의 범위로 답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그림 상황에서 g가 f보다 같은 게 알파랑 베타잖아. 그지? g랑 f가 같은 게 알파랑 베타지. 그 말을 다르게 하면 F랑 G가 만나는 점, 즉 이퀄 했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처럼 선생님이 낸 문제처럼 G가 F보다 큰 범위는 그 범위는 어디야? 답을 해봐. 저거 답하기 어렵니? 답은 알파 베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G가 F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그림 보고 크다 작다는 이 아래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래 위. 그러니까 G가 F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딘데?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지?
그 여기에 해당하는 x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건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잖아.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래서 답을 쓰라 하면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 이게 1번인데 1번은 뭐 괜찮을 거야.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2번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뭔가를 곱해서 음수래. 그치? 곱해서 음수가 무슨 말이야? 응? 곱해서 음수. 두 개를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지? 곱해서 양수면 같은 부호란 얘기고,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음수면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곱해서 음수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르다면 두 친구가 부호가 다르다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또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였다는 소리야. 그러면 두 개를 그림을 보면서 조사해 봅시다. 이거는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F는 양수인데 G는 음수인 거를 찾아봅시다. 그건데 요거는 이제 지우고, 그 양수 음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X축으로 해석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F는 X축보다 위에 있고 G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여기 와서 F가 이건데, F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치? F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G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선생님 그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엄청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자꾸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나중에 일도 모른대. 응? 지금 저런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F는 X축 위에, G는 X축 아래쪽에. 근데 이게 동시에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돼. 그런 부등식을 푸니까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자, X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존재하는 범위가 어디냐고. 동시에 존재하는 범위가 어디지? 2분의 3부터 4까지죠. 맞니? 2분의 3부터 4까지. 이 사이에는 빨간색은 양수고 파란색은 음수잖아. 근데 그 범위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면서 파란색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지? 빨간색 중에서 파란색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2분의 3에서 4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이 2분의 3에서 x가 4까지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도 있어. 두 번째는 f가 음수고 g가 양수인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 원래 질문이 곱해서 음수인 상황인데 상황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1번 상황, 2번 상황. 상황이 두 가지일 때는 1번 구하고 2번 따로 구해서 답을 더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시 쓰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f가 음수인 상황을 생각해봐요. 자, f 이 참수가 음수인 상황은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이게 f가 음수인 상황. 맞죠? g가 양수인 상황은 이 직선이 x축보다 커야 돼요. x축보다 크려면 이렇게네. 자, 저 그림상에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동시에 존재하는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파란색은 이쪽이고 빨간색이 이쪽인데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는 계속 얘는 밑에고 얘는 계속 위니까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이것 또는 이거로 씁니다. 2분의 3에서 4까지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답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자, 요거 2번을 한번 봐봐요. 2번 요거 2번. 자, 보이나? 그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좀 봐야 되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이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저를 그려놨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이 이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이거는 y가 mx 더하기 m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질문이잖아. 도대체 이 질문이 뭘 말하는 거야? 아니, 준 거는 이건데 왜 이렇게 물었지? 이 식이 어떤 특징이 있나? 잘 생각해보면 특징이 있지. 이 부등식은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게? 이 부등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원래 이 식이었는데 이 우변을 이항을 해서 이렇게 차수별로 정리를 한 거야. 맞니? 이걸 이렇게 넘겨서 정리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푸는 거나 이걸 푸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2x 빼기 4가 양수임을 구하시오나 넘기면 뭐 이렇게 될 건데 이걸 구하시오니 똑같은 거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너무 쉬우니까 조금 어렵게 만든다고 이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캐치할 수 있지 하고 식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은 결국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쪽이 크니까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저기 그림에서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 경계점이 있잖아. 그치? 요 점이 경계야. 요 점을 좌우로 바뀌잖아.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고 여기는 직선이 이차 함수보다 위에 있고.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범위 여기랑 여기네. 그러면 이 점이 뭐 있고 이 점이 뭐 있을 때 얘보다 작다 혹은 얘보다 크다가 답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와서 그림을 찾아보면 교점이 요 점이랑 요 점이었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3이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 해봐. 요거 어서 와. 예. 진짜 딱 5시 반에 오네. 그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문제가 1번은 f가 g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면 여기 그림 보면 그림을 보면 f가 이제 이렇게 얘가 f고 지금 잘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저는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g고 얘가 f거든. f가 g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이 점이랑 이 점인데 f가 큰 거니까 이거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3보다 크든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든지 이렇게 그림 보고 그냥 찾아주면 되죠. 계산하고 하는 문제 아니라 그랬어. 그냥 뭐가 위에 있는지 찾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게 여기 지금 1번 문제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등호를 넣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같거나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 했지. 그래서 등호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G가 곱해서 양수라 그랬는데 그럼 얘는 같은 부호란 얘기지. 둘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와서 그림 보고 해결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F 곱하기 G가 양수인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풀 아니면 마마일 건데 첫 번째로 F가 플러스 G도 플러스인 범위는
F도 X축보다 커야 되고 G도 X축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F가 X축보다 큰 범위를 먼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G가 X축보다 큰 범위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됐니? F도 X축보다 커야 되고 요 위에 있어야 되고 G도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둘 다 위에 있는 부분, X축 위에 있는 부분 표시를 했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어딜까? 여기 조금만 넘어오면 여기 파란색은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겠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또는 이쪽에서는 이제 없네. 여기 빨간색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1번 답은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 F가 음수고 G도 음수인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다시 좀 그릴게요. 이렇게 F가 음수인 상황은 F가 X축 아래쪽,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 그림 그려보면 이만큼 맞죠? F가 X축보다 아래쪽, G는 X축보다 아래쪽. 그러면 G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랑 여기겠네. 맞니? 저렇게 그려놓고 동시에 둘 다 되는 범위를 찾으라 했는데 뭐 둘 다 되는 범위는 2부터 4까지? 맞지? 여기는 양수니까 그지? 2부터 4까지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래서 x가 2에서 4까지. 그래서 답을 쓸 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따로 또는으로 풀었으니까 요거 또는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주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뒤에 다시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아까 공부한 그 내용 개념을 토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 1번은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있고 저쪽은 3x제곱이죠. 이걸 풀고 싶은데 한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5잖아?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좀 불편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등호 방향을 바꾸겠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이제 그 부등식을 근으로 푼다고 했으니까 근을 구하면 되거든요. 이 방정식에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결과 근이 2x 더하기 5와 x 빼기 1이거든. 자, 이게 0보다 현재 작거나 같다니까 이걸 풀어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2차 함수, 요거는 0은 x축으로 인식을 하자 그랬잖아. 맞죠? x축.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시오. 뭐 그게 질문인 거야. 근데 그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근이 마이너스 2분의 5와 1이 근이잖아요. 근데 근 두 개고 아래로 불러인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 밑에 여기라고 여기. 그지? 여기가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x 범위를 구하면 요 사이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1 표현하고 여기 사이에 갇힌다. 이게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5 등호 있으니까 등호 넣어주고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그냥 인수분해해서 작다 방향이면 사이에 갇힌다 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작다 방향은 사이 두 개 근 사이에 갇히지. 크다 방향은 양쪽으로 뻗어나간다 했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2번은 여기다 할게요. 4x제곱 빼기 4x인데 저거 우변으로 좌변으로 좀 넘기고 할게. 플러스 4x 되고 요거 넘으면 플러스 3이다. 그지? 음수. 저거는 인수분해가 돼?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먼저 써보라고 했어요. 짝수 공식 써보겠습니다. 판별식 쓰면 이게 반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거 음수거든. 판별식이. 그죠?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지? 이 2차 함수가 판별식이 음수니까 그래프상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왜? 판별식이 음수면 실근이 없는 거잖아. 실근이 없으니까 x축하고 안 만날 거라고 이렇게 붕 띄워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판별식이 음수인 그래프는 x축하고 만나지 않아. x축에 붕 띄워서 그린다고. 요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요렇게 얘는 x축으로 인식하자 그랬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2차 함수,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시오가 질문인 거야. 맞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시오. 아래쪽에 있어 없어?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왜 해가 없다가 답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한다. 세 번째 거는 최고차 음수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마이너스를 곱해보겠습니다. 빼기 12x 플러스 9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요거 조금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보이면 제일 좋습니다. 2x 빼기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좌변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저게 완전 제곱식, 즉 중근을 갖는 이 함수잖아요.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 2분의 3에서 딱 접하게 그리면 된다고. 중근, 판별식이 0, 접한다, 완전 제곱식이 다 똑같은 말을 했죠. 지금 그래프가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 그렇게 이 인식하자 그랬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시오. 작거나 같은 x 범위를 구하시오야. 부등식이니까 x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작은 거 있어 없어? 그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작은 건 없거든요. 같은 거는 한 개 딱 있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하고 같은 거 만나는 점이 딱 하나 있지. 그래서 얘는 근이 x는 2분의 3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고 했지만 답이 저렇게 딱 한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런 거 좀 주의해주고. 됐죠? 밑에 연습을 해봅시다. 오, 갑자기 2차 절대값 있는 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요거 4개 있지? 유제 3번 4문제 요거 지금 다 해봐봐. 해 상황이 다를 거라서 4개 다 해보겠습니다. 얘는 또 왜 보이스톡을 계속 하는
별거 없지? 할만하지? 아니야? 틀렸네. 다리 아파요. 나 지금 아킬레스건이 아파서 좀 뒷다리가 아파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 1번은 인수분해도 되고 예쁘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2다 그죠? 근데 이 방향이니까 양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답인 겁니다. 2번은 완전 제곱식이 있고 6제곱인데 이렇게 6 이렇게 0보다 작은 건 없고 0인 거 하나 6 하나 있죠. 이렇게 아마 했을 거고요. 3번은 요거 왼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인데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이렇게 돼서 음수잖아요. 판별식이 음수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된다 했어? 안 만나게 x축하고 안 만나게 이렇게 그리게 된다 했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지. 그려놓으면 이 참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이 참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 참수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얘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 살짝 써보면 이게 음수거든. 그럼 얘도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참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시오. 작거나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해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는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는 거는 그려가지고 판단해 보면 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4번 절대값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왠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지 않니? 맞죠?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어봅시다. 0보다 크면 x 세제곱 아니 뭐야 세제곱이 아니고 3x 제곱 0보다 크면 그냥 마이너스 2x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3x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3x로 묶으면 x 빼기 1 이렇게 되고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다 됐고 근이 0이랑 1이니까 0이랑 1 표현하고 작다 범위니까 여기 갇히면 되겠네. 여기. 그래서 여기는 답이 0부터 1까지인데 0부터 1까지입니다. 내가 구한 답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괜찮아요. 오케이. 답이 되는 거고. 자, 이 상황은 3x제곱 여기 x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서 플러스 2x일 거고 이게 넘어오면 플러스 x겠죠? 음수. 여기는 x로 묶어내면 3x 플러스 1이고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0이랑 이렇게 근이고 여기 이렇게 작다 범위니까 사이에 갇히겠지. 그럼 여기는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까지인데 요것도 제한 범위에 다 들어있으니까 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을 합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0 포함하고 0일 때는 포함이 안 되겠죠. 요거 또는 요거. 왜냐면 x가 0이면 좌변도 0, 우변도 0인데 0이 0보다 크면 안 되니까 0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0에서 1까지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까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구해주면 됩니다. 경우를 나눴을 때는 이 경우 공통을 찾는 게 아니고 1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답과 2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답을 따로따로 또는으로 써야 된다. 그거 기억해 주면 돼요. 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주의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3번 이제 4번 5번 이 5번 6번 7번 이게 좀 어려워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다음 시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 얘는 좀 할만할 겁니다. 일단 얘를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2차 부등식 얘를 풀어서 해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그거부터 물어보자. 저거를 풀으려 했는데 답이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왜냐면 작다를 풀었을 때는 갇힌다 그랬는데 안 갇히고 이게 지금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니까 이거잖아 지금. 그치? 이걸 풀면 해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걸 풀면 뭐 어찌됐든 해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사이에 갇히게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 아까 우리 공부했듯이. 그치? 그럼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아 A가 음수였겠구나 를 생각을 하면 돼요. 최고차가 음수라서 음수를 나누면 방향이 바뀌니까 저렇게 답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비정상인적인 상황이면 최고차가 부호가 음수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봅시다. 답 내는 건 쉬워요. 얘를 어쨌든 답이 저렇게 나왔단 말은 인수분해가 x 더하기 2랑 x 빼기 1로 됐단 소리잖아. 그지? 근데 또 답이 이렇게 방향이 나왔으면 이걸 풀어야 얘를 풀어야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답을 보고 식을 만들면 되는데 최고차가 이렇게 하면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인 상황인데 원래 문제는 최고차가 a였으니까 여기다가 a를 하나 곱해요. a를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아까 a가 음수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서 부동은 방향을 바꿔주면 이게 원래 식하고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작다, 대자, 작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전개해 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이렇게 다시 전개하면 ax 빼기 2a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상수항 6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게 6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3이었겠네. 자,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a, b를 다 구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근을 가지고 먼저 2차식을 만들어 놓고 최고차를 거꾸로 맞추면 되는 거야. 됐죠? 선생님이 6번 하나 더 해줄게.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답은 나왔으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로 아마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야. 그래야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또는이니까 아마 요걸 풀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인데 최고차 계수 a니까 a를 곱하면서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 해야 얘하고 맞지. 그치? 그래서 전개하면 ax 제곱 빼기 4ax 빼기 5a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면 b가 마이너스 4a이고요. c는 마이너스 5a거든. 질문이 얘를 풀어래요. 그래서 b에 마이너스 4a 쓰고 x, c에 마이너스 5a 이렇게 쓰고 0보다 크다. 얘를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4ax 넘어가서 5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a로 나누면 되겠지. x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방향을 바꿀지 안 바꿀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a가 음수였고 a는 음수였고 마이너스 4a는 양수니까 방향이 안 바뀌겠지. 이렇게 되고 a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좀 뭐 생소한 거니까 어쨌든 그냥 얘를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게 방향을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뭐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지. 이거 됐으니까 저거 풀어라 하겠지. 이거 f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2차 계수는요. 몰라 관심 없어. a라고 쓰자. 상관없습니다. 이거. 근데 얘를 풀으래요. 그러면 x 대신에 얘를 넣으면 돼. 그냥 f에 마이너스 3x가 넣어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3x 넣어주고 옆에도 마이너스 3x 넣어주고 0 이상이다. 얘를 그냥 풀면 돼요. 이제 현재 a는 양수인 거고 a는 양수인 거죠. 왜냐면 최고차에서 곱해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잖아 이게. 그러면 최고차는 양수인 거고 얘를 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최고차 계수가 여전히 양수죠. 그럼 그대로 풀면 되고 근이 3분의 4랑 마이너스 1이니까 근만 따지면 돼요. 여기 근 마이너스 1 하나 여기 3분의 4 하나 해놓고 이 방향이니까 답을 이것 또는 이거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F 뭐 저렇게 해놔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근 만들어가지고 답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3분의 4보다 크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여기 있는 5번을 여러분들이 해봐. 지금 쉽다 5번은 빨리 해봐.
다 했어? 금방 끝나야지.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작다로 물었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최고 차기수는 1이니까 너무 간단하지. 인수분해가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야. 얘를 풀어야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상황이 이 상황인 거고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에 빼기 6이 되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금방 할 수 있겠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요게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아까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a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지? 해는 모든 실수 혹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항상 성립, 즉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다 절대 부등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항상 성립할지를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 어떤 이차 함수가 있고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뒤집어지면 안 되겠지. 이거 이렇게 하면 x축보다 내려올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해놓고,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얘가 x축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안 큰 부분이 생겨서 안 된다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말하는 상황이 그림이 이렇게 크든지 아니면 등호 있으니까 x축하고 만나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야. 그지? 같든지 크든지 괜찮고 밑에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 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요 상황을 풀려면 이런 위치 상황은 판별식으로 생각하면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이야. 근이 없는 상황이지. 얘는 접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0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라서 얘를 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공식 쓸게요. 여기 짝수니까. 반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5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로 와서 좀 풀면 저게 이제 4분의 D 쓴 게 A제곱 빼기 5A가 0 이하다 풀어야 되고, 요거 A로 묶을 수 있죠. 인수분해 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근이 0이랑 5니까 0 찍고 5 찍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근데 A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지? 잘 봐야 돼요. A가 양수라 그랬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답이, 여기서 나온 답은 이게 이제 A 범위가 이게 답인데, A가 양수니까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라고 쓰면 또 답이 아니거든.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답이 맞는데요. 내가 지금 푼 거는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푼 거거든.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푼 건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문제에서 어디를 봐도 이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조금 전에 저게 답이에요. 근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얘는 A가 0일지도 몰라. 그래서 A가 0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5는 0보다 항상 크잖아. 여기 성립하는 상황,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이게. 그래서 A가 0일 때도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요게 풀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부등식이라고 가정하면 요만큼이 답이고, 저 부등식이 2차식일 때는, 즉 A가 0 아닐 때 2차 부등식일 때는 얘가 답이고, A가 0일 때도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그제서야 여기를 추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죠? 생각보다 판단할 게 많죠? 되게 중요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 맨날 나와.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거 아마 1학기 기말 범위가 되겠지만,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야. 잘 생각해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정답이 0에서 5 맞죠? 해봅시다.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 더 풀어줄 테니까 이건 더 해봅시다. 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2차식이 x축보다 항상 커야 돼. 아, 그러면 2차식이 x축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되겠구나. 얘는 2차 계수도 미지수도 아니야. 2차 함수고 아래로 몰록인 거 확정이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돼. 항상 위에 붕 떠 있으면 된다고. 이거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 이게 크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 판별식은 근에 대한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근이 없는 상황이잖아.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는 근이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될 때가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이고, 이렇게 접하는 중근 상황이 판별식이 0인 상황이고, 안 만나는 상황은 판별식이 음인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인 거야. x축보다 2차 함수가 커야 돼.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판별식으로 풀겠습니다. b제곱, b가 마이너스 a 빼기 2고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 하겠습니다. 4a는 1이고 c가 여기 2a 빼기 7이죠. 자, 요거를 계산해서 음수다 할게. 음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빼기 8a 플러스 28 음수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하면 a제곱 빼기 12a 플러스 32가 음수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가 4랑 8로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그러면 갇혀 있으니까 여기가 a축이라면 4에서 8까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a 범위는 4부터 8까지다.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의 답이었어요. a의 범위를 구하라. 됐죠? 여러분들은 2번을 해봐. 요거 9번 유제 9번을 풀어보세요. 이거는 힌트를 주면 2차 말이 없어서 m이 1이 아닐 때랑 m이 1일 때로 나눠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게 힌트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없다는 거야. 그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없으면 저 2차 함수는 x축보다 항상 작든지 아니면 같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저 부등식이 항상 0 이하라는 얘기야. 이게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지?
0보다 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x축보다 크지 않다는 거야, 이 부등식이. 맞지? 이 2차 부등식. 근데 이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없다는 거야. 맞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있으려면 이렇든지 아니면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위로만 안 올라와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면 언젠가는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위로 볼록 중에도 이렇게 위로 뿅 서서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렇든지 이렇든지, 그러니까 안 만나든지 접하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하다로 풀겠죠. 대신에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가 음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은 1보다 작고, 그 다음 판별식을 썼을 때 짝수 공식 쓰면 요 반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5에 m 빼기 1인데 이게 0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쟤를 풀면 이거 뭐 전개해서 묶지 말고 공통인수 m 빼기 1로 묶어봐요. m 빼기 1로 묶으면 여기는 m 빼기 1 하나 남고 더하기 5니까 m 더하기 4겠지.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입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에서 1까지인데 m이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게 등호는 넣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넣으면 안 돼. 이게 답인데 선생님이 지금 푼 거는 얘를 2차식이라고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푼 거고, 그래야 무슨 뭐 판별식이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2차가 아니고 진짜 m이 1이어 버리면 얘 0이고 얘 0인데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m이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아까 쓴 어디 갔어? 여기까지 쓴 여기 1 뺀 이만큼 진짜 답입니다. 여기 1보다 작다가 이만큼만 정답이 돼요. 그래서 항상 최고차 계수가 0인 상황이랑 아닌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문제가. 요 밑에 있는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얘는 생각해보면 어떤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물론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이 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부등식으로 생각하면 얘가 얘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x제곱 빼기 kx 더하기 3, 이 친구가 3x 빼기 k보다 커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안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에 3 더하기 k 뭐 이렇죠. 얘가 이제 정리한 식인데, 이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 조금 전에 그림 그렸을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눕혀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죠. 결국 풀이는 똑같은 거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음인 거지. 이거 저기서 판별식이 음이다 하면 돼요. 그래서 k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4에 k 더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음수다. 여기도 k 더하기 3으로 묶어주고, 지금 요거 공통인수로 묶어서 제곱이니까 k 더하기 3에 하나 있고 여기는 빼기 4가 하나 있고 이런 거야. 이거를 다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멍청한 짓이잖아요. 공통인수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을 풀면 얘는 이제 작다 범위니까 근 마이너스 3이랑 1 표시해주고, 여기가 이제 k축이 되겠죠. 여기 사이에 갇히는 k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답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게 되게 오늘 한 내용이 아주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를 할 건데, 숙제를 일단 좀 먼저 낼게. 라이트쌤에 보면 혹시 앞에 A 스텝 연습해볼 사람은 A 스텝 좀 해봐도 되고, 공식적인 숙제는 B 단계에
오늘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유형 9번까지 했거든요. 유형 9번까지. 그래서 유형 9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에 그래, 유형 9번까지 풀는 게 너무 딱 한 번을 거리거든요. 하고 유형 9번까지 풀어주고 이 부분을 지금 복습을 좀 하고 이번 테스트는 1차 부등식도 같이 했지. 왜냐면 여기까지 9번까지 그리고 그 오늘 수업한 내용을 스스로 좀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지금 복습을 하고 정리를 좀 해봐. 그리고 그 시간 한 10분 남았으니까 정리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